줄거리를 설명을 드리면 이게 원래 벚꽃동산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완전히 바꿔서 보통 이러잖아요. 이게 현대적으로 작품을 바꾼다 그러면 벚꽃동산에 고전 원작을 주고 거기서 이제 대사만 오늘날의 배우들이 하기 편한 형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캐릭터의 기본 뼈대만 두고 또 줄거리의 뼈대만 두고 정말 100%다 바꿨습니다. 온전히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도연 님이 하셨던 주연 배우가 그 람네스카야라는 여자 배우가 있는데 그 이름을 송도영이라는 이름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로빠힌이라는 그 박혜수 배우님이 하셨던 원래의 역할을 황두식이라고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이름도 어쩌면 이렇게 잘 지었는지 한국 배우들 이름으로 싹 바꾼 데다가 이들이 추구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원작의 어떤 성격과 똑같지만 그들이 완전 현대적인 오늘날의 어떤 것들로 그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 게 너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사이먼 스톤이 이제 프로그램북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여기에 있는 모든 대사나 캐릭터들은 본인이 살아오면서 다 느꼈던 혹은 내가 했던 말들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와서 대본에 녹여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그것도 참 대단한데 그 각종 다양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특히 이제 전도연 배우님이 등장하시는 그 역할은 정말 람네스카야 원래 배우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큼 원래 이제 미모도 있으시고 뭐 무대 위에서 이렇게 아름다움이 있으셔서 객석 옆에서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올 때마다 너무 이쁘다. 이런 얘기를 막 하셔가지고 그 매력이 정말 캐릭터랑 딱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다들 너무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고 박혜수 님도 정말 그동안에 보아왔던 또 연기를 플러스 합을 해서 더 큰 확장된 연기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줄거리가 전도연 씨의 아들이 죽어서 미국으로 떠나서 한 10여 년을 살다가 돌아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연 씨가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가족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집안의 가문이 이제 사회적으로 변한 이 상황 속에서 가문이 점차 몰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결국은 몰락을 해서 박혜수 씨가 연기한 황두식이라는 사람이 그 몰락한 집안을 사들이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당황하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전체 줄거리의 맥락인데 이 가운데에서 캐릭터들이 굉장히 각자의 역할들을 하면서 이 줄거리를 전체를 견인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촘촘하고 잘 만들어진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무대나 조명이나 의상이나 모든 요인들, 배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굉장히 세련됐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 제가 이제 사울킴이 무대가 굉장히 깔끔하고 건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사이먼 스톤의 어떤 미학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추상적인 공간에 배우들을 콜라주처럼 이렇게 배치하는 그런 거에 초반에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셨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사실적인 무대로 좀 바뀌셨대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요구를 한 게 그 두 가지를 합친 무대를 하고 싶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리얼리즘이면서도 굉장히 추상적인 게 공존하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 멜 페이지가 추천한 그 무대 디자이너가 바로 사울 킴이었던 거죠. 그분이 정말 그냥 그분이 하시던 대로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셨고, 사울의 말을 좀 빌리자면, 관객에게 100% 배우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6, 70%만 보여주는 게 목표였대요. 디테일한 어떤 게 아니라 롱테이크로 멀리서 전체가 보이는데 거기서 뭘 하는지 약간 궁금한 상태로 계속 남겨두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극을 하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무대에 서 있으니까 클로즈업을 해야 되는 배우가 앞에 이렇게 나오거나 조명으로 이렇게 그분만 비춰주거나 하면서 독백을 하거나 뭐 이런 기법들을 쓰는데 여긴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모든 배우들이 개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고 큰 베란다에 유리창이 있는데 그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가족들의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약간 관음증적인 작품이다. 남의 어떤 삶을 훔쳐보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연출이 요구를 했고, 그 건축적인 그런 컨셉트 안에서 그 무대로 활용하면서 그것들을 보여주는데 주안점을 뒀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대의 이야기가 사실 굉장히 좀 재미있었고요. 너무 재밌는 게 이분이 첫 공을 보면서 그 연출자 때 자기 연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대요. 사울킴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할 때마다 틀릴까봐 그 조마조마한 걸 왜 하냐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공연을 좀 안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라는 새로운 시각이란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얘기를 들은 멜페이지가 굉장히 새롭다, 신선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 순간 공연이 할 때마다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게 바로 공연의 매력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울킴이 많이 배우면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공연의 음향이 너무 좋았어요. 조명도 좋았지만 음영도 좋아서 도대체 어떤 분이 이걸 하셨나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명은 제임스 판콤이라는 런던 출신의 조명 디자이너가 참여를 하셨대요. 사이먼 스톤하고 오래 작업을 하셨었고, 영국 발레 오페라,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작업을 하셨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사이먼 스톤하고 굉장히 그 호흡이 잘 맞는 분이셨던 것 같고, 음향 감독이 놀라웠던 게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네, 엄준석 음향 감독님이셨다는데 제가 나중에 공연할 때 이분 꼭 모셔다가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아마 LG에 소속되신 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프로그램 책을 보니까 그 무대 감독님하고 또 협력 조명 감독님 그리고 이제 지금 엄준석 음향 감독님, 김현주 음향 감독님이라고 한 분 더 계신데 이분들이 다 LG 소속된 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음향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 유리창 안에서 가족들이 멀리서 이렇게 노이즈처럼 수다 떠는 장면. 그 다음에 베란다의 유리문을 딱 열었을 때 그 열리면서 음향 소리가 바뀌는 그 느낌. 그 다음에 동시에 두세 장소에서 노이즈처럼 다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하나 놓쳐지지 않고 볼륨이 굉장히 그 공간감 있게 다 들렸다라는 거. 누군가 중요한 대사를 할 때면 또 그 대사가 또 명확하게 들리는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국 스태프들하고도 작업을 하시면서도 이게 호흡을 그 사이에 맞추지 않으셨었을 텐데 이런 요구들을 다 이렇게 맞춰주시는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배우나 스태프분들이 정말 세계적인 작업에 뒤지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현정 LG 센터장님께서 이 작품을 전 세계 투어를 시키겠다라는 목표로 이걸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호주의 아들레이드 페스티벌이나 여기를 뭐 내년엔가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약간 계급에 따른 그 잘못된 그 정치적 관계로 인해서 부를 이룬 집안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 이제 메이드를 두고 있는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 사실 요즘에 그런 게 많지는 않잖아요. 더구나 이제 사이먼 스톤이 하는 얘기가 독일이나 뭐 이 북유럽 쪽,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 집에 메이드를 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굉장히 너무 유명한 그런 부자가 아닌 이상은. 그러한 의미에서는 이게 한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통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한국도 사실은 요즘에 그런 집안이 거의 없는데 혹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드라마에 보면 굉장히 이게 뭐 부잣집들 그런 관계가 상하 관계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사이먼을 봤을 때 제가 그 얘기를 꼭 했었어야 되는데 얼굴만 마주치고 지나가서 그 얘기를 전달을 못했는데 사실은 조금 그거는 생각이 좀 다르지 않았나 저하고는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까 음향 문제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 되게 좋으셨다고.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한 공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관객마다 또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네, 이번에 벚꽃동산이 그러니까 마이크를 써가지고 연극에 마이크를 쓰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좀 됐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게 이제 가령 누가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 캐릭터가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저 배우인지 이 배우인지 알 수 없게 음향이 잡혀져 있었다.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공연을 보고 나서 왜 이렇게 했을까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책을 좀 자세히 읽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사이먼 스톤이 이런 의도로 했구나라고 이해하고 그냥 끝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이거를 이멀시브라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그 새로운 시도라고 나름대로 사이먼은 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공연을 보러 가서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세 군데서 동시에 소리가 나오면 내가 전도연 배우를 좋아하면 전도연 배우의 시선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들어가서 전도연을 보다가 또 다른 어떤 배우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그 배우로 시선을 따라갈 것이고 그러면은 그 같은 공연을 한 사람이 볼 때마다 다른 시선으로 배우들의 동선과 이야기를 따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본인은 음, 그거를 의도를 했다고 하네요. 볼 그러니까 때마다 다른 배우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일부러 대사도 계속 겹치게 계속 연출하셨다고 음, 음, 하는 음, 거고, 유리창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배우님들도 관객들 반응이 하나도 안 들린대요. 원래 음, 연극에 뭐 아무리 제3의 벽이란 말이 있더라도 그래도 상호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고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대 위에 다 일부러 유리벽을 설치하셔가지고 관객들은 배우님들 욕성을 못 듣고 마이크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음, 배우님들도 관객들 반응이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연기를 한다고 하셔서 굉장히 신박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음향을 칭찬하는 거는 음, 사이먼 스톤이 요구한 거를 너무 잘 해냈다라는 게 칭찬을 할 음, 만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음, 얘기한 대로 유리창 안에서 하는 대사와 그 문을 열었을 때와 시시각각 달라지는 그 아주 미묘한 차이의 그 음향들, 그 다음에 세 공간에서 한꺼번에 했을 때 어느 하나가 너무 강해서 덮이고 나머지는 정말 막 듣기 싫은 소리처럼 들리고 이러면 너무 피곤한데 그 노이즈도 균형이 맞게 노이즈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모든 것이 계산된 것이구나라는 거고 음, 사이먼 스톤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노이즈조차도 나는 모든 걸 계산하고 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연습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들도 음, 처음에 이걸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러면 저 배우가 대사할 때 여기서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세요. 동시에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 이렇게 들립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 설명을 또 해주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러한 그 연출자의 의도가 관객들한테 100%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왜냐면 저도 왜 이렇게 했지? 라는 게 이제 함께 계신 분들은 공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걸 보고 나서 프로그램 책자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이먼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사와 이 프로그램 책자와 이런 걸 샅샅이 읽어보면서 느낀 게 이 연출자가 의도를 했다는데 오케이 넘어가야겠다. 그리고 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동안 한 연극이나 이런 것들의 패턴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깨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냥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